안녕하세요, 장쌤입니다. 네, 오늘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되게 올해 되게 큰 개정이 한번 있었죠.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살고 있다가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2년 연장할 수 있는 법안이 이번에 새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 금액 올려주긴 해야 되겠지만 올려주고 이제 2년을 더 살 수 있게 되는데요. 다만 예외 조항이 있어요. 만약에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직계 좀비속이 실제 들어와서 살 거다라고 했을 때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 임대인이 실제로 들어오지 않고 제3자한테 보증금을 왕창 올려가지고 다시 세를 줬다라고 하면 기존 세입자는 억울하잖아요. 이미 나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과연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얼마가 될까요? 그게 궁금하실 텐데 그거 계산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거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의 3항에 나와 있거든요. 보시면은요, 우선 그 손해배상 금액은요, 둘 쌍방의 합의 금액이 원칙입니다. 근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맨 처음에. 그래서 내가 이제 한번 법문구를 보겠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러면은 법문구에는 다음 중에 큰 금액이에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1번, 2번, 3번 중에 큰 금액인데 1번은 뭐냐면요. 계약갱신 거절 당시 월차임, 그러니까 월세 금액인데요. 월세가 만약에 없고 보증금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을 합니다. 그렇게 환산한 월세를 환산 월차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그러니까 3개월치의 월세의 상당액을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1번은 이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어떤 거냐면요. 임대인이 제3자한테, 그러니까 새로운 세입자한테 얻은 월세와 기존 세입자한테 받았던 월세, 이 두 개의 차이 있잖아요. 이거를 2년치 월세를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3번은 계약 갱신 거절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인데요. 3번은 그냥 무시를 할게요. 결국은 3개월치 기존 월세나 아니면 증가된 2년치 월세, 이 둘 중에 큰 금액인데 한번 숫자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기존에 세입자가 4억의 그 전세를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임대인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제가 나간 거예요. 근데 임대인이 다시 자기가 들어오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 제3자한테 전세 보증금 5억의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랬을 때 보상금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손해배상 금액은 1번과 2번 중 큰 금액입니다. 1번은 뭐냐면요. 아까 3개월치 임차료 상당액이라고 그랬잖아요. 원래 내가 4억에 들어있었는데 이 4억을 월세, 그러니까 연간 월세로 하면은 2.5%를 곱하면요. 1년간의 월세가 나오겠죠? 근데 1년간의 월세가 아니라 3개월치 월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1년간의 월세를 12분의 3을 하면 3개월치의 월세가 나올 거예요. 그럼 1년치의 월세가 1,000만 원인데 그 중에 12분의 3을 하면 25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차액의 2년분 월세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증가된 보증금이 1억이잖아요. 그럼 1억이 증가했는데 이거를 월세로 환산을 하면 연간 250만 원이 나올 거예요. 그럼 250만 원이 나오면 이건 1년치 월세니까 2년치 월세로 환산을 하면 2년치 월세는 증가된 금액이 500만 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손해배상 금액은 1번과 2번 둘 중에 큰 금액인 500만 원이 되겠죠. 근데 원래 이게 더 컸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정부가 월세로, 그러니까 재산세를 많이 종부세를 많이 올려서 월세로 많이 바뀔 것 같아가지고 전월세 전환율을 낮췄거든요. 2.5%로 4%에서 2.5%로 낮추다 보니까 아무래도 손해배상 금액이 거의 절반 가까이 이런 식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와 건물주가 변호사를 고용할 텐데요. 이 500만 원을 받고자 변호사를 고용하면 또 수수료가 돈 300만 원 들겠죠. 적게 들어도 300만 원 정도 들 텐데 그러면은 500만 원을 내가 손해배상을 받아도 300만 원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고 나면 솔직히 200만 원밖에 안 남잖아요. 그래서 양방이 아마 이런 걸 계산을 해보고 그냥 적당한 금액에서 합의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네, 오늘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실입주를 하겠다고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기존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